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강의를 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순수한 의미의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커머스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이커머스 개요 두 번째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비즈니스 뭐 이커머스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앞선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강의부터는 이제 이 이커머스의 소위 말하는 이제 순수 개념의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실제 이제 이커머스 개념에 대한 이 개요 이 강의에 대한 내용 이어서 그 다음 주제로 따라오는 그 전자상거래의 유형들, 이게 이제 B2B, B2C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게 다 이제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전 차시에서 이제 이커머스의 이제 개념과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좀 더 따져보면 이제 70년도부터 전자문서 교환, 그다음에 전자화폐 교환, 일렉트로닉 펀드 이제 트랜스퍼 이제 이런 기술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서 이제 활용이 그 어떤 그 조직들 목적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다가 점점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오픈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상거래 아니면 기기가 바뀌면 모바일 상거래 뭐 새로운 유형의 뭐 소셜 상거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웹 기반 이제 이커머스는 이제 인터넷과 더불어서 90년대 중반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이제 웹 서비스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90년대 이제 중후반까지 어떤 상당히 이제 붐, 이제 아주 큰 버블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그 투자가 12,000개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닷컴 회사들한테 투자가 되었다가 이제 90년도 이제 후반 2000년도에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좀 이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사업 결과를 이제 결과로 나타났고 2000년도 와서 이제 좀 이제 재도약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 이제 살아남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차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이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제 대표 유형 6가지 이거 말고도 판매자가 누구냐,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하면은 어떠한 그런 유형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자상거래가 어떤 특징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유형에서 이 하나의 어떤 그 표인데 이게 이제 거래 여기 나와 있는 거래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우리 스크린상에서 이제 판매자 왼쪽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정부 대 정부 이제 G가 이제 거버먼트 약자죠. 기업 정부 기관과 다른 정부 기관 하면 이제 G2G입니다. 정부와 기업이면 G2B. 정부와 소비자 하면 이제 G2C. 기업과 그다음에 판매자가 기업이고 구매자가 정부다 하면 B2G고 판매자 구매자가 다 기업이다 B2B. 그다음에 판매자 기업, 구매자가 소비자. 여러분들이 일반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보통은 이제 B2C죠. B2C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판매자가 소비자고 구매자가 정부다 하면 C2G. 뭐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소비자고 구매자가 기업이다 하면 C2B. 이거 뭐 단적인 예가 이제 뭐 중고 거래 사이트 뭐 이런 데입니다. 중고차 이런 데 있죠. 여러분들이 타던 차를 이제 중고상한테 판매하면 C2B가 이제 되는 거죠. 판매자, 구매자 다 이제 소비자다 하면 C2C. 이렇게 이제 총 9가지로 거래 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 각각에 대해서 그런 뭐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겠지만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제일 큰 곳이 B2B고 그 다음에 B2C입니다. 거래 양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 이제 전자상거래 그 개념 강의를 마치고 따라 나오는 이제 후속 강의가 B2C 그 다음에 B2B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B2C는 이제 공급자인 기업과 판매자인 기업과 고객인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로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서 어떤 쇼핑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멀티미디어 이제 카탈로그죠. 카탈로그에 많은 이제 그 제품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갖춘 이제 어떤 그 사이버 공간의 상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이걸 이제 주문을 처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공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아마존, B2C의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AK몰, 그 다음에 뭐 롯데닷컴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뭐 예로 몇 가지 스크린샷을 올려놨는데 이런 기업들 뭐 하이마트닷컴 뭐 이런 다 이제 B2C 형태의 상점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서적이나 뭐 음반이나 뭐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판매했는데 요즘 뭐 홈뱅킹, 뭐 주식 거래, 예약 서비스,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뭐 이런 것들 점차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B2C 환경에서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B2C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 다음 주제에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이 이제 C2B입니다. C2B는 B2C하고 이제 반대죠.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에게 판매하는 형태죠. 판매자가 소비자고 구매자가 기업이다. 인터넷이 그 양방향 이제 통신이라는 그런 점과 이제 좀 더 이제 능동적인 소비자의 어떤 참여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C2B는 어찌 보면 이제 새롭게 생겨난 이커머스 유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폰 95라고 했죠. 이게 중고폰 사이트인데 이게 중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매입하는 온라인 업체에 이제 개별 이제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자신의 중고폰을 판매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C2B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로부터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 아이디어 등을 이제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C2B에 이제 제공된다. 이거 말고도 뭐 중고 서점 고객이 자기가 쓰던 책을 중고 서점에 판매한다. C2B입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형보다 그렇게 뭐 이거 나라마다 좀 틀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더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C2B가 되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C2C는 판매자, 구매자 다 개인 고객이죠. 자,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로 보통 이제 중개 웹사이트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베이나 아니면 옥션닷컴 같은 이제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들 간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판매자는 이제 뭐 경매 상황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소비자한테 물건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 형태죠. 자, 이때 이제 판매자는 이제 소비자 업체 모두 이제 될 수가 있고 뭐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C2C와 B2C 두 가지 전자상거래 유형에 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베이는 좀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 옛날에 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베이는 어찌 보면 더 순수한 C2C 전자상거래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베이 가면 이베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가게, 스토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기업이죠. 소규모 기업이 이베이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경매라고 하는 판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최저가를 갖다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지금 이베이는 C2C와 B2C 두 가지를 다 이제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판매하는 방법이 이제 경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판매하는, 뭐 정찰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경매 형태로 이제 판매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온라인 경매 사이트는 이제 경매 영역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오픈마켓을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오는데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로 합니다. 이게 병행해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업체가 입점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B2C로 이제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른 유형이 이제 G2C 기업과 고객, 개인 고객이죠. 국민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전자정부에 다 포함됩니다. G2C, G2B 다 전자정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정부의 그런 중요성이 이제 많이 대두되면서 세금이나 뭐 생활보호지원금, 의료보험, 각종 증명서 발급, 소위 말해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 예? 그 다음에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들, 뭐 이런 것들, 아니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 많은 그런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서비스들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부 제공 서비스가 전자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G2C 로 분류할 수 있다. 그 G2C의 가장 단체 기내가 이제 민원24입니다. 민원24. 자, 민원24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통해서 발급받던 각종 증명 서류를 이제 웹상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원24에서 여기 보면 자주 찾는 민원에서 앞에 뭐 토지 이용, 또 뭐 있습니까? 지방세, 납세, 전입 신고, 출입국 사실 증명, 뭐 여기 그게 안 나와 있죠? 저기 주민등록 초본, 등본 여기 있네요. 초본, 등본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자, 집에서 컴퓨터 사용해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때문에는 공짜입니다. 그냥 집에서 돈 안 내요.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가면 그게 뭐 500원인가 600원인가 합니다. 왜? 왜냐하면 주민센터 가서 하면은 그쪽에 프린터기 써야 되고, 그쪽에 종이 써야 되고, 그쪽에 이제 톤을 써야 되고, 그쪽에 일하시는 업무 보시는 분의 어떤 노동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출생 신고, 뭐 혼인 신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런 민원24 사이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실제로 그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G2C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2B 가장 이제 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B2B는 이제 기업 간 거래로서 이제 C2C와 개인과 개인 거래하고 유사한 형태고, 기업 간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수행한다. 앞에 제가 좀 돌아가면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B2B 이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이 B2B 전자상거래에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다음 강의인가 그 주제로 새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볼 거지만 B2B의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B2B 기업 간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는 그림에서 지금 보이는 이제 페이퍼라고 적혀 있죠. 페이퍼. 예. gotopaper.com인데 페이퍼 종이죠. 이 제지 산업의 B2B 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저 종이 관련된 산업들.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이제 지원하는 B2B 이 마켓플레이스 중에서 여기
고비치 .com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데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뭐 B2B 사이트로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 이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gobeach.com 해서 이런 것도 있고 바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어떤 B2B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B2B 사이트로 상품 등록하고 코트라 이제 결제 시스템 통해서 이제 뭐 바이어가 이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B2C. B2C는 이제 기업이 주로 역경매 방식을 통해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로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이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고를 내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 RFP, Request for Proposal 이제 온라인 입찰에 대한 서류 제출하는 건데 기업들이 이에 대한 온라인 입찰을 이제 제출을 하고 정부는 이제 입찰 내용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나라 장터가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이 지금 나라 장터 이제 스크린샷인데 이 조달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들어가면 여기 뭐 물품 공사 리스 용역 뭐 돼요. 이게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 금액이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다 입찰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공개 입찰로. 그래서 이제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시하호 환경 학교 진입도로 및 부지 조성 공사 이 한국수자공사에서 이제 냈어요 공고를. 한국수자공사에서 하는데 시하호 여기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하호 근처에 이런 진입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할 사람들 입찰에 참여하세요. 이제 그 조성 공사를 할 사람들. 그럼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공사 관련된 기업들이 요 RFP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수자공사에서 받은 입찰 공고 RFP를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기업을 선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있죠.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뭐 저기 재활용품 수거 업체, 뭐 아파트 회계 시스템 그 관리비 회계, 회계를 업무를 봐줄 이제 바깥에 있는 그 공인 회계사,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아파트 보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 방식. 예. 물론 이제 B2C는 아니지만 이 경우는 기업에서 그 정부에서 이런 형태로 정부 여기 보면 다 정부 기관이에요. 조달청, 전북 지방 조달청 뭐 또 어디 있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예? 대구광역시 교육청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청 뭐 여기에서 뭐 필요한 것들 여기 예? 공고를 내면 이제 기업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는 이게 소위 역경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는 이제 기업한테 뭐 다양한 전략적 어떤 그 기회들을 제공하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상거래,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해 가지고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총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유통 채널의 단순화와 비중개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 그 다음에 고객 구매 형태 분석이 용이하고 상방한 통신에 의한 1대1 마케팅과 판매 거점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유통 채널이 단순화와 비중개화는 이거 예전에 이제 앞에서도 잠시 나왔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는 이제 인터넷과 뭐 전자적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유통업체나 소매업체나 뭐 대리점 같은 그런 판매 채널상과 중개상들을 이제 없앨 수 있죠.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거해서 어떤 분권화된 가상기업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상거래상에서는 우리가 중간 단계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뭐 어떤 줄어든 유통 채널에 따른 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인하를 이제 가져올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 과정을 봤을 때 생산지, 도매상,
소매상, 고객 이렇게 나눠집니다. 생산지, 도매상, 소매상. 우리 고객들은 보통 소매상에서 사죠. 예? 마트 같은데. 예? 어떠다가 이제 뭐 도매상에서 살 수도 있고 생산지에서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중간 단계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게 비중개화라고 합니다. 아니면 탈중개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이거 뭐 전자상거래 통해서 소비자는 뭐 언제 어느 때나 인터넷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나 거래 활동을 할 수 있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하기 위한 자원 조달이 더 개방화되고 네트워크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원을 뭐 아웃소싱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뭐 이것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가 이제 떨어졌죠. 자, 그래서 내가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뭐 사고 싶다. 인터넷 가서 그 컴퓨터 가서 인터넷 접속해서 아마존닷컴 쳐가지고 주문하면 됩니다. 예. 그러한 제약이 굳이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뭐 사고 싶다. 굳이 그 가게에 갈 필요 없이 주문하면 되는 거죠. 예.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그리고 배송만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간혹 이제 배송 제약 지역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의 구매 행태 분석이 영향한다. 이거 이제 모든 기록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gmarket.com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구매 활동을 하죠. 그러한 기록들이 구매 과정에 생성되는 모든 기록이 서버 로그 파일에 다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G마켓이나 기업들은 이러한 자동 저장된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어지면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제이션 시스템, 고객 개인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고객이 검색한 아마존상에 있는 고객이 검색한 웹페이지, 그 다음에 고객이 본 제품, 그 다음에 그 전에 고객이 구매한 구매 히스토리 이런 것들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 제품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고객이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죠. 왜냐? 이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이제 저장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방향 통신에 의한 1:1 마케팅에서 구매자 의사에 상관없이 공급자 위주의 어떤 단방향, 한방향 마케팅하고 다르게 인터넷은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마케팅이 가능하다. 기존의 마케팅에서 이제 광고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 이제 소비자에 맞게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적인 마케팅에서는 광고 내용은 그 개별 고객 정보를 사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이제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고객이 어떤 그 웹사이트에서 행동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웹상에서의 광고는 티문이나 티오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도 낮고 더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 거점이 불필요하다. 예? 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는 시장이나 상점 등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죠.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아마존을 하게 된, 제가 베조스 아마존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객하고 뭐 판매자와 고객이 만나는 것이 뭐 아주 용이해졌죠. 예. 도소매 이제 영업점 운영을 위한 뭐 토지나 건물 뭐 구매, 임대 이게 필요한 이제 자본이 이제 없어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도 이제 낮아졌고, 예.
전자상거래 뭐 상점 하나 운영하고 싶다 여러분들 액세서리 의료 팔고 싶다 하면은 뭐 서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좀 이제 구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웹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은 이제 어디 가서 떼와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이커머스 그 유형에 대해서 이제 봤고, 이커머스의 이제 대표 유형 6가지인데 실제로 가장 초점이 중점이 가는 거는 B2B하고 B2C입니다. B2B, B2C고 그 전자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자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자정보 시스템을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출이나 그 빈도를 봤을 때 이제 B2B와 B2C가 이제 제일 크기 때문에 B2B와 B2C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추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상거래 활동과 이제 이커머스 상에서의 상거래 활동을 이제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한 5가지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특징과 이제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전자상거래가 주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런 크게 이제 4가지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과 측정에서 기업 성과 측정 모델이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 개별 차원의 세부 척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